네, 이렇게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곁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옆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람입니다. 네,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원래는 이 박원순 시장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영입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하죠. 예, 예. 네.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 아직 뭐 이제 내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전 의원이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이미 재선 의원이고 그렇지만 이제 19대 때 이제 공천을 이제 포기하고 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정무부 시장으로 또 역할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걸로 네. 여의도에서는 이제 정평이 나와 있으시고 특히 초기 이제 문재인 캠프 이제를 구성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불려 포함이라든가 대언론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온화한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내고 네. 통합 시스템을 좀 이끌어 나왔던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51세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비서실장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해도 70대였으니까요. 젊은 상당히 젊은 청와대가 될 것 같은 생각. 좀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일단 체력도 뒷받침돼야지만 젊은 층의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또 이 측근으로 일을 하면서 보여줬던 것이 메시지라든가 소통 관리 능력에서 굉장히 우월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았고 특히 최초에는 박원순의 남자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 여기 문재인 후보 캠프나 이런 데 들어와서 잘 융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굉장히 삼고초려로 모셔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 9월에 영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진정성 어린 어떤 영입 인사를 제안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과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책임지고 뒷받침할 만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력이나 뭐 이런 걸 볼 때는 손색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 연령으로 보면 51세라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장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장관급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녹여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사실은 그 수석 비서관들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네. 비서실장이. 그렇게 보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대략 한 그동안의 이 경험에 보면 50대 초중반급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끌어 가기에는 51세라는 나이가 혹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석 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뭐 일부가 뭐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고사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으니까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이 만약 비서실장이 된다면 그 청와대 내의 화합 조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금처럼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중요한 것은 정부에 넘기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 넘기고 다만 이 청와대는 실무형을 채워가지고 실무형으로 끌어나가겠다. 그동안에 이제 왕 실장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관장을 했다면 예. 상당 부분의 업무를 장관이나 내각이나 국회에 넘기겠다. 예. 이런 바로 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좀 임명이 되고 일을 시작한다면 이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저 드러나는 것이다. 실무에서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다. 이 실무이고 이 책임 총리 또는 이제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국회 협조 이런 것들을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정에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로 같이 네. 뜨고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경 전 의원과의 네. 인연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네. 전대협 시절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회비 네. 시절이죠. 이제 임수경 대표를 남한 측 우리 대한민국의 네. 학생 대표를 통해서 이제 평양에 방문하게 됐던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분과 이제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시고 아마 지난번 19대 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19대 때 네. 활동하시다 이번에 이제 뭐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별다른 또 얘기는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 나이는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예. 네. 이미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39세에 그렇죠. 이제 네, 마크롱 이제 대통령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좀 더 젊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가 좀 실무형으로 개편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더 강화할 수 있는 예. 측면이 또 강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아왔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는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보냈고 또 그것 때문에 임수경 전 의원이 징역 5년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임 전 의원이 사실은 뭐 북한에 직접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전대협 시절 그것도 과거로부터 역사나면 굉장히 오래 전에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단편적인 과거의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북관이나 안보관은 사실 오늘 첫 행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행보는 대통령으로서 북한군의 동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어떤 안보의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말씀하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비서실장이라고 굉장히 젊은 피를 이렇게 수혈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철학이 여러모로 녹아져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윗사람으로서 관리를 하는 것보단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형으로서 실무진으로서 많은 내각 장관들을 모시고 정책을 조율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심부름으로서 일하기에는 50대, 어떻게 보면 50대도 젊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70, 80대의 비서실장보다는 국민들한테 확실히 심부름형, 우리는 실무가고 국민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동안 언론과의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라고 보이는 임종석 실장을 우리는 내정을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산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곁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옆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람입니다. 네,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원래는 이 박원순 시장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영입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네, 하죠. 네. 네.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 아직 뭐 이제 내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전 의원이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이미 재선 의원이고 그렇지만 이제 19대 때 이제 공천을 이제 포기하고 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정무부 시장으로 또 역할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걸로 네. 여의도에서는 이제 정평에 나와 있으시고 특히 초기 이제 문재인 캠프 이제를 구성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불협 화음이라든가 대화 언론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온화한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내고 네. 또 통합 시스템을 좀 이끌어 나왔던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51세 굉장히 젊은 그분과 이제 그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시고 아마 지난번 19대 때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19대 때 네. 활동하시다 이번에 이제 뭐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별다른 또 얘기는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나이는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예. 네. 이미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39세에 그렇죠. 이제 네, 마크롱. 마크롱 이제 대통령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좀 더 젊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가 좀 실무형으로 개편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더 강화할 수 있는 예. 측면이 또 강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아왔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는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보냈고 또 그것 때문에 임수경 전 의원이 징역 5년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정부에 넘기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 넘기고 그다음에 이 청와대는 실무형을 채워가지고 실무형으로 끌어나가겠다. 그동안에 이제 왕 실장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관장을 했다면 예. 상당 부분의 업무를 장관이나 내각이나 국회에 넘기겠다. 예. 이런 바로 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좀 임명이 되고 일을 시작한다면 이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다. 이 실명이고 이 책임 총리 또는 이제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국회 협조
이런 것들을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정에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로 같이 네. 뜨고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경 전 의원과의 네. 인연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네. 그 전대협 시절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회비 네. 시절이죠. 이제 임수경 그 대표를 남한 측 우리 대한민국의 네. 학생 대표를 통해서 이제 평양에 방문하게 됐던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비서실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비서실장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해도 70대였으니까요. 젊은 상당히 젊은 청와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일단 체력도 뒷받침돼야지만 젊은 층의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또 이 측근으로 일을 하면서 보여줬던 것이 메시지라든가 소통 관리 능력에서 굉장히 우월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았고 특히 최초에는 박원순의 남자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 여기 문재인 후보 캠프나 이런 데 들어와서 잘 융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굉장히 삼고초려로 모셔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 9월에 영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진정성 어린 어떤 영입 인사를 제안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과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책임지고 뒷받침할 만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력이나 뭐 이런 걸 볼 때는 손색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 연령으로 보면 51세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장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장관급이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녹여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사실은 그 수석 비서관들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네. 비서실장이. 그렇게 보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대략 한 그동안의 경험에 보면 50대 초중반급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끌어 가기에는 51세라는 나이가 혹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석 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뭐 일부가 뭐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고사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으니까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이 만약 비서실장이 된다면 그 청와대 내의 화합 조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네. 저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금처럼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